사회 1단원 20차시 우리나라와 관계 깊은 나라의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을 알아봅시다. 그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75쪽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앞 시간 거를 약간 정리하면 인접한 나라들과 교류를 많이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제 교통하고 통신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관계 있는 다른 멀리 있지만 가까운 나라들이 생겼고 지리적인 어떤 그런 거리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나라가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밀접한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의 자연 그리고 인문 환경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시간의 그 두 번째 시간인 겁니다. 자, 이번에는 75쪽에 세계 주요 원유 수출국. 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석유라고 하는 것이 처음 이제 땅에 묻혀 있는 상태를 원유라 그러죠. 세계 주요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우리나라는 원유가 거의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산업 발달에 필요한 원유를 다른 나라부터 수입해야 합니다. 원유는 우리가 자동차의 연료, 각종 기름에도 쓰기도 하지만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리고 합성 섬유, 즉 우리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거의 많은 부분을 원유에서 생산된 물질이나 그리고 그 화학 물질을 통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 발달에는 반드시 원유가 필요한데요. 이런 원유는 우리나라에서 아쉽게도 많이가 아니죠. 거의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가 원유를 수입하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면적은 한반도 면적의 약 10배이지만 인구는 우리나라의 약 2분의 3분의 2입니다. 이곳은 연중 평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덥고 건조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덥고 건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여름처럼 습하고 더운 것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너무 뜨겁긴 하지만 오히려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함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지 않기 위해서 옷으로 온몸을 가리고 살기도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원유 생산 국가입니다. 이러한 석유 자원의 수출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여러 기술을 도입해 국가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여기 서남아시아라고 그러죠. 서남아시아. 주로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이런 곳에서 석유가 많이 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이제 석유만 팔아서 이제 국가 경제를 지탱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많은 투자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국가를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여기는 메카와 메디나라고 해서 이슬람의 종주국가 같은 나라라서 조금 이제 사회가 이렇게 좀 폐쇄적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여자들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하기도 하죠. 종교적인 이유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에미레이트라고 불리는 에미레이트 항공, 그다음에 카타르라고 불리는 카타르 항공, 이렇게 쿠웨이트 항공도 마찬가지고 여기 서남아시아를 통해서 가는 비행기 편이 굉장히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서 세계 항공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미레이트나 혹은 카타르, 바레인 이런 지방은 실제로는 굉장히 더운 곳인데도 불구하고 또 아주 엄청난 돈을 들여서 관광지로 또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이제 원유를 채굴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죠. 굉장히 더운 나라에서 이제 원유를 채굴해서 전 세계로 수출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가 좋은 이유는 원유의 품질도 뛰어나고 그리고 원유를 이제 캐낼 때 땅 밑에서 그렇게 깊지 않은 곳에서 원유가 있기 때문에 생산하는 비용도 낮아서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그런 기름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76쪽 쌀 수출 강국 베트남.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활발하게 교류하는 대표적인 동남아시아 국가입니다. 아까 우리 사우디아라비아는 서남아시아 국가라고 했고요. 동남아시아 국가는 이제 중국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 베트남, 캄보디아, 타이, 태국을 말합니다. 라오스, 미얀마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동남아시아 국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이며 베트남 사람들은 기업 등에서 일하려고 우리나라와 많이 들어와 살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과 결혼해 정착한 경우도 많다. 실제로 베트남에는 공산주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도 베트남에 가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에 있는 수도 호치민과 그리고 하노이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비행편이 가고 다낭이라고 하는 곳은 또 관광지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동부에 있는 국가로 면적이 남한의 한 3배. 인구는 대략 2배 정도. 그 나라도 크고 인구도 많은 편입니다. 이곳 기후는 대체로 덥고 습한 편입니다. 우리의 여름 날씨와 비슷하죠. 이 베트남은 남북 방향으로 산맥이 길게 이어져 있고 북부와 남부는 넓은 평야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메콩강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강이 있기 때문에 평평한 땅과 풍부한 물 그리고 덥고 습한 기후는 농사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넓은 평야를 중심으로 벼가 많이 생산되어 세계에서 2번째로 쌀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쌀, 그러니까 쌀은 크게 2종류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중국, 일본 사람들이 먹는 쌀, 자포니카 계열이라고 해서 뭉뚱하고 밥을 하면 찰기가 넘치는 쌀이고 베트남에 생산되는 쌀은 인디카 계열이라고 해서 쌀이 좀 길쭉한 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쌀국수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그 볶음밥 같은 것도 동남아시아에서 먹는 볶음밥은 조금 밥이 이게 찰기가 없고 그런 밥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력이 풍부해서 섬유 산업 등의 경공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은 옷에도 메이드 인 베트남 태그가 많이 붙기도 하죠. 베트남 위치는 지금 여기 보면은 하노이와 그리고 호치민에 하노이가 밑에가 있고 호치민 위에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타면 한 3시간 조금 더 걸릴 거예요. 아마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베트남의 계단 신동, 샤파라고 불리는데 보통은 이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밑에 저수지가 있으면 위에다가 물을 대기가 어렵죠. 이렇게 논이 되어 있다는 뜻은 강수량이 풍부하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강수량이 이제 풍부하기 때문에 논만 만들어 두면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내리는 비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구조죠. 경공업이 발달했다. 우리 1학기 때 배웠습니다. 경공업과 중공업이 있는데 경공업은 어떤 공업을 했어요? 비교적 가벼운 물품을 생산하는 그런 공업을 경공업이라 합니다. 자, 그리고 77조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까닭을 생각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나라와 관계가 깊은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인접한 나라도 있고 인접하지 않은 나라도 있는데 인접한 나라들은 일본, 중국, 러시아는 따로 배웠고요. 관계가 깊은 나라 중에 인접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무슨 경제적이라든지 문화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관계가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그 나라의 자연환경과 그 나라의 인문환경을 비교해보고 두 나라가 교류하는 까닭을 생각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은 면적은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리고 지형도 남과 북으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고 그리고 남북으로 길게 이렇게 이어져 있죠. 인구는 세계 1위 18위, 땅은 83인데 인구는 28위니까 인구가 상당히 많은 편이죠. 주요 산업은 어떤 산업이냐면 반도체 산업, 자동차 산업, 조선, 휴대전화, 그 다음에 철강, 우리가 대표적인 선진국 계열의 산업들을 가지고 있고요. 기후는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여름에는 덥고 비가 많이 내리고 겨울에는 춥고 건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뚜렷한 사계절을 가진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관계 깊은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아까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인접한 나라 아닌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나라와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까닭.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경제적 혹은 문화적 이런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교통과 통신이 과거보다 훨씬 더 발달되어 있고 문화의 교류나 혹은 경제의 교류가 훨씬 더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서로 거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곳으로 수입할 수 있는 그런 원유를 생산하는 곳,
그리고 수출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고받는 나라 중에서 베트남, 그리고 미국,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20차시 우리나라와 관계 깊은 나라의 자유란관과 인문학 기회를 알아봅시다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